대기업 과장 60세 퇴직, 집도 팔고 캠핑카로 떠난 인생 그 끝은? 은퇴하면 마음 편히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특히 50대 후반, 60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평생 일해왔고 퇴직하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요. 내 집을 정리하고 캠핑카 한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낭만적인 인생. 그런데 그 꿈의 끝이 늘 행복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집을 팔고 캠핑카로 떠난 한 대기업 과장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실적인 은퇴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비슷한 선택을 한 세 사람의 실화를 통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꼭 필요한 진짜 조언을 드려볼까 해요. 낭만보다 현실이 앞선다. 60세에 퇴직한 김 과장님.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치면 2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것. 지금 집 팔고 시골로 내려가면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과감히 서울 아파트를 처분했죠.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중고 캠핑카를 하나 사고 전국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좋았답니다. 바다 보고 산 오르고 혼자 고기 구워 먹고. 근데 딱 6개월이 지나자 현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어요. 차량 정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씻을 곳, 잘 곳, 주차할 곳이 늘 스트레스였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은근히 사람을 무너뜨렸죠. 결국 1년 만에 캠핑카를 처분하고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1천만 원도 채 안 되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잊히지 않아요. 나는 자유를 택한 줄 알았는데 준비 안 된 은퇴는 감옥이더라. 사례 1. 50대 초반에 떠난 교사, 은퇴 생활이 너무 지루해요. 윤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분이에요.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하면 벌만큼 벌었지 여행이나 다니자. 그렇게 부부가 유럽 한 달 살기부터 제주도 한 바퀴까지 다 좋았어요. 딱 1년간.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같이 놀던 친구들도 각자 바빠졌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더라는 말을 하셨어요. 결국 다시 방과 후 교실로 복귀했습니다. 수입도 중요했지만 삶의 목적이 필요했던 거죠. 사례 2. 건설회사 현장 소장, 귀농 꿈꿨지만 무릎이 무너졌다. 정 소장님은 59세까지 지방 건설 현장을 누비던 분이에요. 퇴직 후엔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조용히 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컨테이너 집을 짓고 귀농을 시작했죠. 처음엔 고구마도 심고 열무도 심고 흙 냄새 맡으며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30년 동안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며 쌓인 관절 통증이 악화됐어요. 무릎, 연골이 거의 없어져서 농사도 못 짓고 병원만 전전하게 됐죠. 몸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퇴 후 인생은 체력과 건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례 3. 미용실 운영하던 60세 여성, 연금 하나 없이 불안한 오늘. 이혜자 씨는 30년 가까이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매일 고객을 받다 보니 정년도 없이 오래 일했죠. 그러다 건강 문제로 갑자기 일을 쉬게 됐고 그게 은퇴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국민연금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 직장 생활이 없었고 지역 가입자도 오래 못 냈거든요. 매달 고작 40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결국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고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본인은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은퇴는 쉬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은퇴 후 낭만을 원한다면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3가지. 주거 안정은 포기하지 마세요. 집을 팔면 현금은 생기지만 다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캠핑카나 귀촌은 선택이지 탈출이 되어선 안 됩니다. 건강과 체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은퇴 후엔 병원비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장기 여행이나 농사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꿈꾼다면 반드시 체력 점검을 먼저 하세요. 삶의 목적을 찾아두세요. 돈이 있더라도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소일거리든 봉사든 작게 수입이 나는 일이든 미리 계획해두세요. 마무리하며
누구나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된 낭만입니다. 나는 잘 해낼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라는 현실적인 점검이 더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나도 퇴직하면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후회로 가득하느냐, 아니면 진짜 자유로 향하느냐는 바로 오늘의 당신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은퇴 후 캠핑카 생활, 낭만보다 현실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은퇴자 사이에서 캠핑카 인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TV 예능이나 유튜브를 통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은퇴자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캠핑카를 구입하거나 집을 처분한 뒤 떠나는 경우에는 은퇴 후 삶의 안정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왜 캠핑카 은퇴가 환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60세 대기업 과장, 집을 팔고 떠난 캠핑카 인생의 결말. 30년간 대기업에 근무한 김 과장님 60세는 퇴직과 동시에 서울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고 캠핑카를 구입해 전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여행하며 살겠다는 꿈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캠핑카 정비 비용 증가, 위생, 안전, 주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가장 큰 문제는 고립감과 사회적 단절. 결국 1년 만에 캠핑카를 처분하고 경기도 외곽의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자산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의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준비에 따라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례 2. 조기퇴직 후 지루함에 빠진 50대 교사.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윤 선생님 54세는 조기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넘치는데 할 일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무기력감입니다. 결국 그는 다시 방과 후 강사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 수입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삶의 목적과 소속감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사례 3. 장기 자영업자, 연금 없이 맞이한 불안한 은퇴. 30년간 개인 미용실을 운영해온 이혜자 씨 60세는 건강 문제로 인해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니었던 탓에 월 40만 원 이하의 연금만 수령 가능했고 별도의 준비 자산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노인 일자리 사업과 반찬가게 아르바이트의 의지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3요소. 1. 주거 안정은 절대적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주지의 안정성입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낭만에 이끌려 기존의 안정된 주거를 포기하는 결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대출이나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수 한 번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이나 귀촌은 충분한 준비와 대안 플랜이 있을 때만 선택해야 합니다. 2. 건강과 체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퇴직 직후에는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체적 질환은 은퇴 후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나타납니다.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은 활동적인 생활을 제약하게 만들며 특히 캠핑카나 귀촌 생활처럼 자립도가 높은 생활에는 큰 장벽이 됩니다. 미리 정기 건강검진, 체력 측정, 장기 병력 여부 등을 체크하고 필요시 실손보험과 간병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삶의 목적과 소득 구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와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경제력뿐 아니라 역할과 소속감에서 비롯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작은 일거리나 자원봉사,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외에 월 3,050만 원 정도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추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결론 은퇴 후 삶, 낭만이 아니라 준비가 전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를 자유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은퇴는 오히려 가장 신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사회적 단절 등 작은 판단 실수가 노후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캠핑카로 전국 일주 같은 낭만적인 꿈을 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50대 중후반이시라면 단순히 어디서 살까보다 어떻게 살아갈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과연 은퇴 후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되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생활비 걱정이 시작된 지금 매달 300만 원씩 쓴다고 할 때 이 돈이 얼마나 갈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10억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며 여유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계산해 보고 싶으시죠? 경제 상황은 불안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정한 안정을 위해 과연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지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10억으로 매월 300만 원씩 쓰며 살 수 있을까? 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자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평생의 노력을 모은 결과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사용하고 싶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돈이 몇 년을 버텨줄지 고민이 됩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물가 상승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어떻게 해야 자산을 지키며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 은퇴 생활비 돈은 있지만 계획은 없다.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은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10억 정도의 자산을 모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할 계획으로 은퇴 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지만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 여행, 취미생활, 모임 비용 등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매달 300만 원으로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계획과 달리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예상보다 빨리 돈이 소진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지출을 줄이려 애썼지만 이미 늘어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은퇴 생활 초기부터 철저한 자산 관리와 지출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라는 복병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은퇴한 박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10억이라는 자산에 안도하며 은퇴를 맞았고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퇴 초반에는 문제없이 생활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큰 병 하나 없이 지내왔기에 의료비에 대한 대비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인 의료비가 발생했고 입원과 수술비 등으로 단기간에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일부 보장되기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탓에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 외에 추가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가자 계획한 지출은 유지될 수 없었고 결국 자산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생활에서는 불확실한 의료비에 대비한 추가 자산 계획이 필수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산을 관리할 때 의료비를 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박 씨가
의료비로 쓸 자금을 별도로 떼어두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3. 물가 상승과 자산 감소의 현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면 내 계획도 달라진다. 세 번째 사례는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던 60대 정 씨입니다. 정 씨는 물가 상승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인 식비, 공과금, 기타 생활비가 매년 상승하며 자산 감소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절약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활 수준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처음에 세운 계획대로는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자 정 씨는 은퇴 자산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물가 상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물가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히 투자해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자산의 현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0억이라는 자산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씩 지출하는 생활을 계획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산 감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지출 계획과 생활 수준 유지. 은퇴 초기에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려는 마음이 들지만 지출 습관을 초반부터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 대비. 은퇴 후 건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자산 일부를 물가 상승에 대비해 투자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득 창출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10억으로 매달 300만 원씩 쓰며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는 금방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을 지키며 생활하려면 이런 변수를 염두에 두고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10억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3가지 전략. 은퇴 후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매달 300만 원씩 사용하며 살아가려는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처럼 현실은 계획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면 계획한 자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은퇴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자산 관리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생활 수준의 관리. 절제된 소비가 주는 장기적인 안정. 은퇴 초기에 흔히들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소비 패턴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니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에 자연스럽게 돈을 쓰고 싶어지죠. 하지만 은퇴 초반의 생활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는 안도감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소비가 늘어나면 어느새 매달 3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매달 100만 원이 추가되면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불어난 지출은 예상보다 빨리 자산을 소진시키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여행도 좋지만 자산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절제된 소비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아끼고 다음에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필요 이상의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대비와 보험 활용. 예측 불가능한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하기. 두 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비는 은퇴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위험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초기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며 큰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부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큰 병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의료비를 보험으로 충당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노후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만약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을 준비해 둔다면 갑작스러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3. 물가 상승 대비 투자, 자산 가치를 지키며 늘려가는 방법 찾기. 마지막으로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비로도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따라서 물가 상승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은 생활비의 전반적인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채권이나 배당을 주는 주식 등의 자산 일부를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가 상승에도 자산의 가치를 일정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는 고위험 투자에 맡기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가치 위험을 분산하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지켜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달 300만 원씩의 지출 계획은 일단 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 즉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물가 상승, 초기의 과소비 등이 자산을 빠르게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은 계획적인 생활과 절제된 소비,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잘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노후에 자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연봉 1억 받던 55세 임원, 은퇴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된 이유. 서론 꿈꾸던 은퇴 vs 현실의 은퇴. 이제 좀 쉬면서 살까 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이 줄줄 새더라고요.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김영수 가명씨는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30년 넘게 치열하게 달려온 직장 생활을 끝내고 늦잠도 자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죠.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점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카드값, 건강보험료, 생활비, 모아둔 돈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던 겁니다. 더군다나 기대했던 자영업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퇴직금을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지만 예상보다 운영이 힘들고 수익도 미미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았지만 나이에 대한 벽은 높았죠. 그러다 결국 김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매달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봉 1억을 벌 때는 몰랐다. 은퇴 후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은. 그렇다면 김 씨만 이런 상황을 겪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중산층 이상 직장인들이 은퇴 후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 재정 위기에 빠진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57세 전직 은행 지점장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7세까지 은행에서 근무하며 탄탄한 연봉과 복지를 누렸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빠른 소비였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세금만 매달 100만 원, 생활비, 부모님 용돈, 자녀 지원금 등으로 매달 400만 원 지출. 결국 퇴직 후 5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짐. 처음엔 고정 수입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보고 나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2세가 되던 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교훈: 퇴직금은 오래 못 간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2. 창업만 하면 될 줄 알았다. 55세 전직 마케팅 이사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본사에서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이 시스템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반 창업 비용으로 1억 원 이상 지출. 월세, 인건비, 재료비 부담으로 적자 지속. 결국 2년 만에 폐업, 손해만 7천만 원. 퇴직금으로 한 방에 자영업을 해결하려 했지만 창업도 생계를 위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뛰어들 경우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훈: 창업이 만능이 아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경험 없이는 자영업도 위험하다. 3. 노후 준비?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지. 60세 공무원 출신 최 씨의 이야기. 최 씨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60세 퇴직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넌 연금 받으니까 걱정 없겠네라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연금 200만 원 수령.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족. 결국 경비원으로 재취업, 월 180만 원 추가 수입. 최 씨는 연금이 부족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훈: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 노후 생활비를 미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은퇴 후 생존 전략 3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후에 편의점 알바를 피할 수 있을까요? 1.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 것. 퇴직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월세 수익, 소규모 온라인 사업, 강의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 것. 2. 지출 구조를 바꾸고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 은퇴 후에도 3040대 때처럼 소비하면 빠르게 무너진다.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를 대폭 줄이고 실속 있게 생활할 것. 3. 창업이나 재취업 전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것. 경험 없는 창업은 위험하다. 무작정 재취업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것.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김 씨처럼 55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과학적 전략.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은퇴 후의 현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생활비 지출, 물가 상승, 예상보다 낮은 연금 수입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빠르게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행동경제학, 노화과학, 그리고 재정관리의 원칙을 활용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돈을 쓰게 만드는 심리학 행동경제학의 함정. 은퇴 후 생활비를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돈 관리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소득이 줄어들어도 이전 소비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법칙: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든다는 착각.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소득 마이너스 소비 관성 효과 인컴 마이너스 컨섬푸션 STICKINESS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어도 소비를 급격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예상하여 미리 6개월간 테스트해보기. 고정비집, 차, 구독 서비스를 줄여야 빠르게 적응 가능. 심리적으로 내가 가난해졌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소비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절약하는 전략 필요. 연구 사례.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전 최소 3년 동안 소득 감소에 대비하여 소비 패턴을 조정한 사람들은 은퇴 후 재정적 스트레스를 5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에도 건강 유지가 자산 관리다. 노화과학과 건강경제학. 많은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변수는 건강 문제로 인한 지출 증가입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건강과 재정의 관계. 평균적으로 60세 이후 의료비 지출이 70% 증가. 노화 과정에서 근육량 감소 근감소 증로 인해 병원 방문 횟수 증가.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증가. 해결책: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해야 한다. 근육이 노후 자산이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꾸준한 근력 운동 필수.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한 그룹은 병원비가 평균 40% 적게 들었다. 건강을 유지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음. 실제 사례. 58세에 은퇴한 어씨는 초반에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62세에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한 B씨는 꾸준한 근력 운동과 건강 관리를 하면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경제적 자유를 유지. 결론: 건강은 곧 자산. 은퇴 후에도 꾸준한 신체 활동과 건강 관리가 필수. 3. 은퇴 후에도 돈이 흐르게 만드는 법, 지속적 수입원을 유지하는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만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소득 흐름이 끊기면 심리적 불안감이 커진다. 은퇴 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다. 해결책: 소규모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자. 디지털 노마드형 부업,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소규모 투자, 배당주, 리츠, 장기 임대 부동산.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자리 활용 전문성을 살린 강의, 컨설팅 등. 실제 사례. 60세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대기업 퇴직자의 현실에 대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C씨. 초기에는 수익이 없었지만 1년 후 월 200만 원의 광고 수익 발생. 55세에 퇴직한 D씨는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은퇴 후 경력 개발에 대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운영. 은퇴 후에도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 유지. 결론: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전략의 시작.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하고 연습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이다.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창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55세, 60세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퇴직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쩐지 가슴 한켠이 조마조마해지곤 하죠.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부지런히 달려온 우리에게 은퇴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35년 직장 생활 끝, 은퇴는 사치. 트럭 위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이막. 이라는 제목처럼 요즘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이미 맞이한 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떻게 자신만의 이막을 열어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은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살아온 우리에게 은퇴는 처음엔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은퇴는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기회이기도 합니다. 직장이라는 안정된 환경을 벗어나 자신만의 꿈이나 취미 또는 새로운 도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은퇴 후 삶의 매력 아닐까요? 먼저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퇴직금이나 연금, 그리고 그동안의 저축과 투자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곤 합니다. 은퇴 후에 빈둥빈둥 있지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 뭔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활력소가 되어줄 테니까요. 은퇴 후 삶, 나만의 이막을 위한 준비.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직장 생활 동안 잊고 지냈던 취미를 다시 찾고, 어떤 분은 꿈꿔왔던 창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도 해요. 특히 트럭 위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이막이라는 이야기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사례 1. 정 씨의 트럭 운전사 도전기. 정 씨는 35년간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야 하나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그때 우연히 트럭 운전기사를 만난 적이 있었죠. 내가 왜 이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 씨는 결심했어요. 은퇴 후 정 씨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트럭 운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지만 이내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경험들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트럭 위에서의 삶은 내가 몰랐던 세상을 열어줬다며 정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상의 자유와 도전 정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낸 변화는 정 씨에게 은퇴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례 2. 김 씨의 작은 시골 큰 꿈. 또 다른 사례로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들 수 있어요. 김 씨는 도시 한복판에서 30여 년간 일하며 바쁘게 살아왔지만 은퇴 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평화로운 시골의 여유를 꿈꾸곤 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대담하게 도시를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차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텃밭 가꾸기에 도전했고, 직접 재배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며 나눔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던 자연의 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이 내 인생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됐다고 하며 김 씨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감을 드러냈어요. 그의 사례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도 은퇴 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례 3. 박 씨의 사회공헌 그리고 자기개발. 마지막으로 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박 씨는 평생 회사원으로서 묵묵히 일을 해오다가 은퇴를 맞이한 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와 배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은 박 씨에게도 새로운 배움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자기만의 성장을 이어갔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며 박 씨는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준비와 변화의 연속선상에서 여기까지 3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 씨처럼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고, 김 씨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을 수도 있으며, 박 씨처럼 사회와 소통하며 자기 개발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추는 일입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서적 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새로운 취미나 목표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퇴직 전부터 미리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두면 은퇴 후에도 큰 두려움 없이 나만의 이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같은 고민을 나누는 동료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공감의 순간들은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큰 위안이 되어주니까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은퇴 후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은퇴 관련 세미나나 동호회, 커뮤니티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지나간 길을 되돌아보며 후회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은퇴는 마치 오래된 소설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첫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환경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 이것이 바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 씨, 김 씨, 박 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열어간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삶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년 직장 생활 끝, 은퇴는 사치, 트럭 위에서 다시 시작한 인생 이막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속에도 숨겨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은퇴 후의 삶도 열정과 도전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은 단순히 오랜 직장 생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여러 연구와 통계가 보여주듯이 은퇴 후의 삶은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을 통해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충족시킬 때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안정, 미래를 위한 기초 다지기. 경제적 준비는 은퇴 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OECD와 여러 국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연금 수령과 저축, 그리고 현명한 투자 관리는 은퇴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마련한 은퇴자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가 현저히 낮았으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은퇴 준비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은 개인이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소비 패턴과 의료비, 생활비 등을 미리 계산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적 안정은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되며 은퇴자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2. 건강관리, 신체와 정신의 균형 유지.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노년기의 신체 질환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이나 외로움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주기적인 운동과 사회적 네트워킹에 힘쓰는 사람들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과 활동이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자기계발, 지속적인 성장과 소속감. 은퇴 후의 삶은 경제와 건강만큼이나 사회적 관계와 자기계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평생 동안 회사와 사회에서 쌓아온 인간관계는 은퇴 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과 자아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이 은퇴 후의 삶에서 자아, 존중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취미를 발전시켜 나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 씨의 사례.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한 후 정 씨는 은퇴 후 트럭 운전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비록 초반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트럭 운전을 통해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이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도전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 씨의 사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주한 김 씨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과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텃밭 가꾸기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박 씨의 사례.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친 박 씨는 은퇴 후 사회공헌 활동과 지속적인 자기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다양한 강의와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등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재정적 안정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자기계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면 은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전체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 개인의 노력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은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취미생활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 사회와 기업의 역할.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 활동,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등은 은퇴 후에도 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무 계획,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자기개발을 통해 은퇴자들은 더욱 만족스럽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여러 연구와 통계, 정책 분석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실행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준비. 안정적인 연금, 저축, 투자, 관리 등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 영양관리를 통해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참여와 자기개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학습과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고민하기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함께 고려한 전반적인 준비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점은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얻는 다양한 경험과 성취가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